정승화 총장 연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행하기로 했지만 막상 실행에 들어갈 시간까지 정해지자 걱정이 커지면서 머리가 무거워졌다. 과연 정 총장이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그분 개인의 경력이나 성품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과도 정부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다. 반면에 계엄사령관의 힘은 당시 국가 권력 전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막강했다. 체감 수위로 본다면 비상계엄령 하에서 계엄사령관의 힘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지녔던 능력을 능가한다는 느낌이었다. 합수본부장인 내가 군 통수권자인 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 절차에 따라 정 총장을 연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병력을 믿고 불응하면 정부로서도 계엄사령관인 그를 제어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더구나 김재규 정승화 계열의 막강한 군맥은 건재했다. 김재규는 그때 이미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군 내부에 있는 두 사람의 인맥은 정승화를 정점으로 11.6 이전보다 더욱 탄탄하게 결속돼 있었다. 정승화 총장이 합수부 연행에 불응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것은 단지 수사에 장애를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의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게 되고 혹시라도 저들이 무력 행사로 나올 경우 군부대 간의 충돌이 벌어져 국가안보에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정승화 계열 장군들을 포함한 군 고위 장성과 수도권 지역 일부 지휘관들에게 정 총장 연행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협조를 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 이른바 30단 모임이다. 정 총장 연행이 지닌 민감성 때문에 최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장군들 모임의 시간을 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초청 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정 총장과 가까운 사람, 만약의 사태 때 정 총장과 대화할 수 있는 장군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황영시 1군단장이었다. 정승화 총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11.6 사건 바로 다음 날 나한테 전화해서 왜 정 총장을 조사하지 않느냐고 추궁했을 정도로 의협심이 남다른 장군이다. 제1차 계엄 확대 회의에서 정 총장이 김재규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11월 24일 오후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나를 찾아와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을 정도였다.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중장에겐 내가 12일 아침 전화를 했다. 유학성 장군도 정 총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정 총장의 직계인 장태환 수경사령관과도 선후배 사이로 서로 대화가 되는 관계였다. 내가 상의할 일이 있다고 했더니 곧바로 아침 9시 10분경 보안사로 찾아왔다. 내가 그 자리에서 혐의점이 확인돼서 정 총장 수사가 불가피한데 장군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자 유 장군은 정 총장의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해서 30경비단에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초대를 했던 것이다. 수도군단장 차기원 중장은 정 총장이 그의 장군 진급심사위원장을 맡길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차 중장은 12월 11일 오전 장군 진급심사를 마친 뒤 오후에 정 총장에게 진급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나오던 중 다른 일 때문에 참모총장 부관실에 들렸던 나와 우연히 만났던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훗날 차 중장은 그때 내가 진급심사 뒷얘기를 듣자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박희도 1공수여단장은 11.6 사건 이후 서울지구 계엄군으로 경계 업무를 수행하다 12월 10일 김포에 있는 여단본부로 복귀하게 되자 인사차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내가 30경비단에서 저녁 식사나 하자고 초청했다. 다른 4명의 장군 박준병 24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기호 5공수여단장은 바로 전날인 12월 11일 우리 보안사 비서실에서 연락했다. 이들은 정 총장 직계인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예하 지휘관들이었는데 상부의 외출허가 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휘관들이었다. 나는 이 모임을 처음에는 외부에서 갖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정보 보안이 가장 취약한 곳이 역설적이게도 정보기관이었다. 그래서 모임 장소를 보안사 옆에 있는 30경비단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날 오전 30단장인 장세동 대령에게 그저 장소만 좀 빌려주고 닭 하나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장세동 단장은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누가 참석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장세동 단장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전화를 받은 공수 여단장들도 모두 그저 단순한 식사 초대로 알고 있었고 다른 참석자가 있는지 누가 참석하는지 모른 채 모였던 것이다. 직접 만나서 초대했다 하더라도 정 총장 연행이라는 극비 보안 사항을 얘기해 줄 수는 없는 일인데 하물며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30단에 모인 장군들은 초청자인 내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들은 진급심사위원장인 차기원 중장한테서 그날 끝난 진급심사 뒷얘기를 들으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기도 했다. 정 총장 측에서 주장하듯이 참모 총장을 납치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국방부를 점령하고 이런 계획들을 꾸미는 자리였다면 한담이나 하고 바둑을 두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30단에 초청된 원로급 장성들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두 정 총장과 절친한 사이였다. 황영씨, 유학성, 차기원 이 세 분은 나보다 군 선배이고 이미 삼성 장군으로서 군내 지위가 탄탄한 분들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사성 장군으로 진급하고 또 그 이상의 영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나회도 아니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정 총장을 연행 수사하려는 이유가 이른바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다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었다. 현재 아무 불만이 없고 장래도 보장돼 있는 그분들이 후배인 내가 반란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란에 가담했다가 실패하면 죽는 것이고 성공했다고 해봐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덕을 볼 일은 없었다. 정 총장을 연행해야 한다는 명분과 이유가 분명했으니까 나를 엄호해 준 것이었다.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에 내가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모임은 30단 경비단 모임 외에 또 하나가 있었다. 수도경비사 헌병단장인 조응대령의 장군 진급 자축 모임이었다. 헌병병과에서는 매년 장군 진급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병으로서 장군이 된다는 것은 여간 큰 경사가 아니었다. 장군 진급 심사 결과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정식 발표되지만 누가 진급됐다는 정보는 심사가 끝날 때쯤에는 미리 새나오곤 했다. 조 단장은 헌병병과 대령 가운데 유일하게 장성 진급이 확정되어서 자축 파티를 한다고 4명의 선배 장군들을 초청했다. 진급은 대개 직속 상관들이 밀어주는 것인데 조응 대령의 경우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부대의 직속 상관이었고 김진기 헌병감은 헌병병과의 직속 상관이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평소 가까운 사이여서 밀어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나였는데 나는 조대령을 특별히 밀어준 일은 없지만 장성 진급에서는 보안사의 자료가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나한테도 감사하다고 초대했다는 것이었다. 약속 날짜와 시간은 나에게 잡아달라고 해서 내가 정해주었는데 조대령의 얘기는 그즈음 합수본부장인 내가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짬이 나는 날로 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조응대령이 정했다. 12월 12일 그날 저녁 내가 가야 할 곳이 대통령이 계신 총리공간, 30단 모임, 그리고 신촌만찬 이렇게 3곳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약속 시간이 모두 저녁 6시 30분이었다. 내가 몸은 하나뿐인데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3건의 일정을 소화하게끔 약속이 된 것은 그날 저녁 나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대통령 접견 시간이 당초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시간 계획들과 겹치게 된 때문이었다. 나는 대통령 접견 일정이 일과 시간 이후에 잡힐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제가가 그토록 늦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당초 대통령 보고가 예상했던 시간 안에 끝나면 총리공간 바로 옆에 있는 30단 모임에 가서 정 총장 연행 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뒤 곧바로 신촌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것이다. 30단에는 정 총장 연행 계획을 잘 알고 있는 노태우 장군이 참석하고 있었고 또 나를 수행해서 대통령을 뵈러 갔던 이학봉 국장을 보내 상세히 설명하면 되는 일이었다. 신촌 모임 참석자들에게는 대통령 접견 약속이 잡히기 이전에 이미 약속 시간을 통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 접견 일정이 30분 늦춰졌다고 다시 시간을 잡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술도 한잔 마시게 되는 만찬 모임이니 다소 늦게 참석하더라도 크게 신뢰가 되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당초 정해진 시간대로 진행시키면서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을 먼저 보내 내가 늦어지는 데 대해 양해를 구하기로 했던 것이다. 마침 신촌 모임에 초청된 두 장군은 정 총장계의 핵심 장성들이었다. 정 총장 연행조사의 불가피성과 대통령 제거 과정을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가 직접 신촌 모임에 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나보다 선배인 정병주, 장태환 장군은 굳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만찬을 시작했다 한다. 그런데 술잔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총장 공간에서 총격 사태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다. 장태환, 정병주 두 사령관은 그때 이미 취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들이 연락받은 내용은 누군가 정 총장을 납치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부랴부랴 부대로 돌아가면서 만찬은 파장이 되고 말았다. 그 만찬에는 보안사의 우국일 참모장이 참석하고 있었지만 우국일 장군은 정 총장 연행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정 총장 연행 계획은 보안사 간부들 가운데서도 수사 책임자 이학봉 수사국장, 연행 임무를 맡은 우경윤 이국장과 허삼수 조정통제국장, 그리고 허화평 비서실장 등 4명만이 알고 있었다. 신촌 모임 장소는 술집은 아니었지만 저녁 식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술을 곁들이게 되는 자리였다. 더욱이 장군 진급 축하 모임이니까 반주 정도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정 총장 연행 계획이 충돌 사태까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나는 당초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대 병력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가하게 만찬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안사에 내 사무실을 지키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기민하게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정 총장 연행이 수경사와 특전사 병력이 출동하는 상황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신촌 모임 장소에 연금시켜 놓을 준비를 했을 것이다. 간단히 수사관 2-3명만 배치하면 그만인 그런 일이다.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태환, 정병주 사령관이 각자 자기 부대로 돌아가 병력 출동을 명령할 수 있었다. 나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보받은 시간에 맞춰 저녁 6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간에 도착했다. 수행한 이학봉 수사국장과 함께 잠시 접견실에서 기다리다 최 대통령이 들어오자 인사를 드린 뒤 바로 보고를 시작했다. 최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중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부연 설명을 했다. 이학봉 국장은 약 10분쯤 배석해 있다 대기실로 나갔다. 최 대통령은 보고서를 찬찬히 끝까지 읽은 뒤 나를 쳐다보면서 국방장관도 이 일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최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연행조사에는 반대하니 그리 알고 돌아가라 등 나의 보고 내용에 대한 거부 의사로 해석될 말씀은 전혀 없었다. 보류하라든지 좀 더 두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등의 유보적인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 어른의 표정이나 몸짓 어느 곳에서도 나의 보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기미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국방장관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말씀만 하셨다. 나는 훗날 5.17 시국수습 방안을 제가 받을 때나 또 그 어른과 내가 모두 퇴임한 후 겪었던 5.18 특별법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어른이 국법상 행위수단으로서의 문서와 그 문서에 대한 관계장관의 부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가슴에 사무칠 만큼 느끼게 되었지만 12.12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최 대통령이 학창시절에 배웠을 일본의 제국 헌법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에 부서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방 후 미 군정 시절에 이어 최 대통령이 출범 때부터 공무원으로 봉직한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에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4.19 이후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이 조항의 내용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니까 최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관계장관의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구비 요건이 아니라 유효 요건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없으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972년에 10월 유신에 의한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로 되어 있다. 부서가 있어야 한다가 부서한다로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12.12 당시의 헌법에는 관계장관의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나로서는 그 문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그날 최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을 찾은 이유가 그러한 헌법 규정 때문이라는 말씀은 물론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날 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이 배석해서 내가 보고한 문서에 부서를 한 다음에라야 당신이 그 보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된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최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이 배석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관계장관의 부서가 갖는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TV 등을 통해 외교문서에 서명할 때면 관계관이 옆에 배석하던 장면은 많이 봐왔던 만큼 배석자가 있어야 한다는 최 대통령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과거에 보안사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중간 보고나 결재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사례들을 말씀드렸다. 보안사는 과거 고위 장성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직보만 하고 사건을 처리하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의 관례였다. 자유당 시절 김창룡 특무부대장은 계급은 대령에 불과했지만 총장, 장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보해 처리하고 총장, 장관에게는 사후 보고를 했다. 이러한 관례는 그동안 쭉 이어져 왔다. 박 대통령 시절에도 박이망 장군의 반혁명 사건이나 1973년에 윤필룡 장군 사건도 그렇게 처리가 됐다. 나의 설명을 들은 최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관례가 어떻게 됐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나는
관계 국무위원을 통해서 결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최 대통령은 비서관을 시켜 노재은 국방장관을 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노 장관과 전화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최 대통령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국방장관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노재은 국방장관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나는 답답한 나머지 내가 나가서 찾아보겠다고 했다. 노 장관의 배석 문제 때문에 자칫 일이 꼬여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가 직접 노 장관을 만나거나 통화라도 할 수 있으면 일이 쉽게 풀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앞에 언급했지만 노 장관은 나를 보안사령관으로 추천할 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었고 나 또한 노 장관을 믿고 따랐던 만큼 나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최 대통령 앞에 출두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이 갔으면 어디로 갔겠나. 멀리 간들 서울 안에 있지 않겠나. 곧 올 테니 차나 마시면서 기다리자고 하셨다. 당시 나는 당장 뛰어나가 장관을 불러오고 싶었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